if I lay down and I play dead and I stay dead, maybe you'll get sick of being. 네, 5월 9일 유가증권 시장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이 진에어에서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에서 큰 개선이 있었고 이제 흑자 전환을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컨센 대비해서도 매출액에서는 이제 23% 상회했고 영업이익 측에서는 70% 상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공기 2대를 대한항공한테 이제 리스를 했고 한 약 5억, 한 6억 원 정도의 리스를 했습니다. 2대 정도를 리스를 했고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을 또 증가 결정을 했습니다. 약 300억 원 정도고 이제 400억 원을 가지고 있던 원래 가지고 있던 차입 금액을 6월 달에 상환을 하고 그것 때문에 또 300억을 빌린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한국공항인데요. 이제 항공 운수 보조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분기는 좀 적자 전환을 했고요. 별로 좋지 않은 실적을 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항공 쪽 업황이 좋아지면서 한국공항이라는 회사도 한번 공부해 볼 만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넘어왔습니다. 다음으로는 크래프톤이라는 이제 배그 게임이라고 있는데 그 게임사입니다. 이번에 매출액 한 13% 정도 늘었고 영업이익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단기 순이익도 흑자 전환을 했고요. 이 컨센 대비해서는 매출액에서는 10% 상회를 했고 영업이익은 33% 상회를 했는데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다음은 롯데손해보험인데요. 롯데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도 이 매출액이 크게 증가를 했고 흑자 전환을 했는데 이게 뭐 IFRS 도입이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지만 한번 관심 있게 보아볼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롯데렌탈이라는 회사인데요. 롯데렌탈 같은 회사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크게 증가한 실적을 냈고 이제 전기 대비해서도 영업이익 측에서 되게 좋은 증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롯데렌탈이라는 회사도 한번 공부해 볼 만하지 않나. 컨센 대비해서도 매출액은 뭐 크게 볼륨이 늘진 않았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3% 정도 상회를 했습니다. TIM이라고 이제 농기계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볼륨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는 별로 좋지 않았지만 이번에 영업이익이 이제 전기 대비해서는 좀 크게 증가를 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는 고려산업이라는 회사인데요. 이제 고려산업이라는 회사가 이제 건축용 배합 사료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인데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이 있었습니다. 매출액 대비 약 10%고 뭐 1년 동안 한 5월 8일에 계약을 시작해서 5월 7일, 내년 5월 7일까지 계약 기간이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덴티움이라는 회사인데요. 되게 핫한 회사인데 이제 임플란트 회사인데 이번에 실적이 1분기 실적이 별로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매출액도 별로 안 좋게 나왔고 영업이익도 별로 안 좋게 나왔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컨센을 보면은 컨센 대비 매출액이 마이너스 19%,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0%로 굉장히 좀 크게 하회했는데 이게 컨센이 좀 높게 잡혀 있었는데 증권사들 1분기 예상 실적을 평균 내보면 영업이익이 220억 수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업 지금 210억 정도니까 15억 정도니까 어느 정도 부합했다고 판단하고 사실 이제 덴티움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을 사람들이 바라보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텔레에서 퍼온 건데 중국 VBP 시행이 이제 4월부터인데 이제 주 성들은 이제 4월 20일부터 였고 그래서 1분기에는 이제 뭐 한두 달 고객 입장에서는 한두 달만 기다리면은 이제 40% 정도 값이 내려가니까 2, 3월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을 거고 급한 환자가 아니었으면 그래서 대리점이나 이제 고객들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1분기가 좀 크게 하락을 했었던 거고 2분기부터 이제 4월 20일부터 시행을 했으니까 2분기부터 우리가 또 생각했던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던 그런 실적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컨센을 이제 미스했지만은 주가가 조금 따지다가 다시 보합가 왔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보고서가 나와서 그렇다고 하긴 하던데 좀 크게 이제 시장 기대가 굉장히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자 코스닥 공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K&J라는 회사가 그 이제 차량용 2차 전지 부품 생산 자동화 설비 납품한다는 공시를 발표했는데 이 회사는 그 이제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SiC하고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예요. 근데 이번에 단일 판매 그 계약이 약 한 125억 규모고 얘네 매출액 대비 20% 정도 됩니다. 그 계약 상대방은 폴란드 회사예요. 그 다음은 이 클리오라는 회사인데 오늘 그 전체적으로 그 화장품 회사들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게 이 클리오하고 밑에 계속 말씀드린 화장품 회사들 실적이 잘 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 클리오도 이제 작년 1분기 뭐 전분기 대비해서 계속 매출도 올랐고 내가 그냥 얘네 전체적으로 그 미국하고 일본에서 매출이 잘 나와가지고 이렇게 실적이 꾸준히 오르는 것 같아요. 얘네는 페리페라는 브랜드하고 구달이라는 브랜드를 보유한 이제 화장품 회사고 이제 그 다음 실리콘투도 화장품 회사인데 얘네는 스타일코리안닷컴이라는 화장품 판매 플랫폼을 운영하는데요. 제가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뭐 올리브영 온라인 버전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품 풀필먼트 사업도 같이 하고 있고 얘네도 이제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꾸준한 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코스메카 코리아인데 얘네도 화장품 OEM, ODM 업체예요. 이제 이 JM 솔루션, 물광 어쩌고 하는 마스크 원래 이거는 그 주요 제품이고 이런 여러 개 화장품들을 제조해주고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게 제가 일부러 화장품 업체만 가져온 게 아니라 실적 잘 나온 것들만 가져온 건데 얘네만 잘 나왔더라고요. 코스닥에서. 그다음 잉그로드랩도 이제 미국 내에서 기초 화장품 OEM, ODM 하는 업체인데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저번에 발표했던 그 코렌텍이라는 회사인데 그냥 유상증자하고 이제 타 법인 주식 및 그 증권을 취득한다는 공시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우선 유상증자는 제3자 배정으로 한다고 했고 규모는 12억 정도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 12억은 그 우성제약 대표인 조한우 님이 가져간다 하셨고 얘가 이제 우성제약 지분 80%를 72억 원에 취득한다고 했어요. 얘네가 갑자기 왜 인공관절 하는 애들이 뭐 제약회사를 왜 사냐 했는데 걔가 이번에 3월 달에 이제 우주총회에서 그 강석희 신임 대표를 이제 취임을 시켰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전 HK 이노엔 대표 하셨던 분이에요. 얘네가 저번에 그 탐방 갔을 때도 주담 그 담당자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우리가 이제 종합 헬스케어 기업으로 나아갈 거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이제 첫걸음이 그 제약회사 M&A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연구 현황은 이건데 제가 제약회사는 잘 몰라서 그 대충 주력 제품은 진통 해열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매출액이 52억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5억이 좀 안 됐고 21년에도 46억 매출 달성했고 당기순이익 1억 3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저번에 탐방 때도 그 작은 회사 M&A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아마 이 우성제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얘네가 그 제약회사뿐만 아니라 뭐 디지털 뭐 헬스케어 플랫폼 이런 거 다양하게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잘 지켜보면 뭔가 기회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플렉스 5월 9일자 공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기업은 유니포인트라는 회사이고요. 여기는 이제 시스템 통합 사업이랑 보안 관련 서비스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공시가 나왔습니다. 원래는 이제 하이드렉스 주식회사 외 7인이 가지고 있던 거를 이제 엑스큐어 주식회사로 넘겼고 이제 양수도 금액은 39억이고 이제 지분율이 37.97%가 됩니다. 엑스큐어가 이제 스마트 카드를 하는 업체인데 유니포인트 인수로 이제 신성장 동력인 보안 솔루션 사업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해요. 얘네가 이제 뭐 스마트 카드의 핵심인 카드 운영 체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다양한 디지털 보안 솔루션도 제공해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국내 IT 시장에서 이제 개인이랑 기업의 데이터 보호를 강화한
토탈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서비스 관리로 이제 고객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려고 이번 인수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유니포인트 홈페이지를 들어가면은 나오는 사업 영역인데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엑스큐어의 최근 3년 매출액을 봤더니 101억, 110억, 102억으로 좀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신성장 동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어서 기타 법인 발표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기업은 상장 예정 기업인 기가비스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AOI랑 AO를 하는데 이제 반도체 기판이 정상적인지 검사를 하고 그거를 이제 리페어하는 장비를 파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주장에 따르면 그 상장을 위해서 피어 그룹으로 고른 그런 회사를 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분야나 기술이 완전히 달라가지고 피어라고 좀 보기 힘들다라고 주장하고 자신의 이제 경영회사가 있다면 K사라고 나오셨는데 제품명은 나와 있어서 검색해 보니까 KLA라는 회사가 이제 우리 회사의 경쟁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KLA와 당사 말고는 AOR에 있어서는 참여자가 거의 아예 없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작은 거를 이 기가비스가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 혜자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실제로 OPM도 40% 가까이 나오니까 그 말이 좀 틀리진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또 물론 2022년이 2021년께 이제 좀 이연돼서 인식된 게 있고 2023년에는 수주를 받을 예정이었다가 조금 줄어든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앞으로도 잘 될 것 같고 이 레이저 AR 설비의 레이저 소스는 연 1회 또는 5,000시간 이상 시 사용 또 교환이 필요한 소모품이기 때문에 기계를 팔고 난 뒤에도 소모품 판매가 지속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마진이랑 만약에 유지보수 소모품비의 OPM을 좀 따로 계산할 필요가 있지만 앞으로 요 후자 부분은 거래가 미리 발생하고 몇 년이 좀 지나봐야 아는 거여서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레이저 소스 부분은 이 원자재를 또 구입해서 재판매를 하는 부분이어서 마진이 뭐 다른 그 소모품 판매 회사보다는 좀 적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쪽 분야가 공정 계산이 원래 되게 힘든데 이 공정 계산이 힘든 데다가 불량이 나오면 그 불량품을 다 기존에는 폐기를 하다가 AOR 장비가 나오면서 이거를 폐기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수정을 해서 좀 보완시킬 수 있는 물론 이걸 보완했다 하더라도 우리 그 리퍼비시 시장처럼 정가보다는 싸게 판매를 하거나 뭐 여러 방식의 검증이 있고 애초에 수요자의 허락이 있어야겠죠. 근데 이 회사에서 얘기를 하기로는 이런 부품을 그 AOR을 이미 써본 회사들이 그거를 좀 괜찮은 것 같다라고 받아들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볼 때 이 회사에서 제시하기를 우리는 좀 수주 정보를 보고 공장 가동률을 보고 거래처 평균 앞길을 보라라고 얘기하셨고 OPM이 그럼 40% 나오는데 왜 IPO를 하냐 했을 때 공장을 더 짓기 위해서 이 늘어나는 수주 정보를 위해서 공장을 더 짓기 위해서 증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IPO를 향한 논리나 회사 자체가 너무 좋아 보였고 제가 최근에 본 IPO 발표 영상 중에는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원래 기조도 무차입 경영을 하다가 이번에 증설을 위해서 무차입을 유지를 하면서 자금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개인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 회사를 좀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름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이까지인 것 같지만 이 FCBJ 이쪽이 계속 서버나 AI 쪽 때문에 시장이 커질 거라고 그 업계 다수가 보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경쟁자가 마땅히 없고 시장 성장이 30% 가까이 한다면 공방 성장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은 그렇게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유튜브랑 제가 올리는 PDF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많을 거니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M의 김태희 사회이사님께서 장내 매수를 4월 28일부터 쭉 하셔서 또 꽤 한 3억 가까운 금액을 이렇게 매수하셨습니다. 네, LX 하우시스의 한주우 부사장님께서 4월 27일부터 이렇게 매수를 하셔가지고 한 1억 몇천만 원 정도의 그런 금액, 1억 5천 정도의 그런 금액을 장내 매수하셨는데, 그래서 이걸 한번 원픽으로 선택을 해봤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올 투자증권에서 이 한남동에 거주하시는 이 김기수님이 새로 이렇게 지분 공시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최순자님이랑 같이 지분 공시를 하셨고 총 한 11% 이렇게 정도 되는 그런 지분 공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찾아보니까 김기수님이랑 최순자님이랑 좀 부부 사이인 것 같고 굉장히 좀 자산이 있어 보인다. 그다음에 굉장히 좀 부자신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200억 넘는 그런 금액을 이렇게 지금 들고 계신 건데 좀 시상은 넓고 부자는 많은 게 아닌가. 예,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LX 하우시스를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자동차 소재 덕분에 그 혼자 이익이 좀 급증해가지고 경쟁사인 한샘이나 현대 리바트와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을 이렇게 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본업이 근데 인테리어 쪽이다 보니까 쪽이고 또 이 지방 광역시 아파트의 그런 매매 거래 추이도 또 좀 어느 정도 조금씩 올라오는 추세이고 서울의 아파트 거래도 조금씩 지금 회복되는 추세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이익이 앞으로도 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장내 매수를 하신 게 아닐까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예. 매출액도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마이너스 2% 정도 감소를 하긴 했지만 영업이익은 한 130, 그러니까 흑자 전환을 했고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을 해서 굉장히 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테리어 쪽에 굉장히 좀 많이 죽은 걸로 아는데 아무래도 좀 이렇게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이 소수 살아남은 애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판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고, 뭐 LX 하우시스의 사업 부문은 건축 부문, 자재 부문, 산업용 소재, 산업용 필름 부분으로 되어 있고 건축 자재 부분에서 매출이 한 73.8%, 그다음에 73.3%, 26.7% 이렇게 각각 나오고 있습니다. 네, 리포트를 좀 찾아봤는데 매출액은 전 사업 부문 모두 동기 대비 좀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은 PVC 등 주요 원재료 가격 하락과 원가 부담 요인으로 적용됐던 물류비 안정화 등이 수익성 개선 효과로 반영이 되었고, 건자재 부문 영업이익은 주택 매매 거래 위축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제품과 환율 효과 및 바닥재 등 해외 판매 비중 증가의 믹스 개선으로 진등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서 근데 인테리어까지 좀 살아나면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Again.